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막말 논란에 또 한 번 휩싸였습니다. 한 도의원에게 쓰레기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.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. 지사님 이제 결단하시죠. 결단하세요.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 미룰 겁니까? 본인이 단 한 번에 책임 한번 져보세요. 지사님 아까 쓰레기 발언을 책임지셔야 됩니다. 우리 지사님이 어떤 막말을 하고 있어.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네? 겁니다. 치워달라는 겁니다. 뭐가 쓰레기라? 그리고 참 말 돌리는 거 봐라. 말 돌리다. 말 조심하세요. 책임지셔야 됩니다. 내가 책임질게. 네.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,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. 제가 지어도 귀찮은 갑니다. 또 막말이다. 네, 좀 말로 옮기기 좀 이렇게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. 네. 자, 그 사이에 사협의 여인선 기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당시 상황이 좀 궁금해집니다. 길진균 기자. 왜 저런 쓰레기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 상황이 악화됐던 거죠? 참 얼마 전에 교육부 한 공무원이 개돼지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데요. 도지사가 저런 발언을 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. 그 사실 지난해 11월, 12월에 무상급식 문제 가지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아주 갈등이 심했을 때요. 박정훈 경남도 교육감을 향한 주민 소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당시에 2,300여 명 정도가 네네. 서명을 했는데요. 네네. 이 확인 결과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식은 전 경남FC 대표와 박재익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조직적으로 허위 서명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2,300명의 서명을 조작했다. 예,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저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름을 허위로 넣어서 이분들이 제출을 했다. 홍준표 지사의 측근들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게 네. 검찰 수사 결과 사실 그런 게 있었다라는 혐의를 받게 됐고요. 최근에 저 두 분이 구속 기소되면서 징역 3년이 구형이 됐습니다. 상당한 중죄가 예상이 되는 거죠. 네네네.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. 홍준표 지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라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. 네네. 그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는 그 단식 농성까지 들어가는 이제 도의원을 향해서 네네. 쓰레기 내지는 뭐 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말을 지금 하면서 퇴장하는 모습인 거죠. 네, 박성원 부국장. 네. 이 홍준표 지사의 막말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자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사실 홍준표 지사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그 검찰 출입할 네. 때부터 사실은 그때 그 수사 검사할 때 많이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데 사석에서의 말은 상당히 거칩니다. 원래 검사의 출발을 강력부 검사로서 원래 해서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흔히 모래시계 검사 어떤 뭐 이런 거친 어떤 야생마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서 오히려 이렇게 저돌적으로 성장해온 측면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요새 볼 건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이른바 그 트럼프의 부상, 미국에서 막말로 아주 그 왕창 일어선 자기 존재감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나요?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 어떤 거칠고 막말을 해서 오히려 망한 게 아니라 상당히 아직까지는 흥한 듯한 이런 그 외국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본인의 지금 현재 존재감, 최근에 이제 재판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존재감을 되살리려고 하는 상당히 거기다 정치적인 뭐 계산까지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때 아닌 이런 건데 사실은 막말도요. 어떤 그 막말이지만 그걸 담고 있는 것이 국민들 상당수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지를 얻어가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지사가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공감을 갖기 어려운 아주 말초적인 인신공격과 이런 데서 막말이 나오고 있어서 막말로 일어선 자 막말로 망할 수 있다. 이런 교훈을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던 그 상대방이죠. 여영국 도의원이 홍준표 지사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는데 김태현 변호사 해당됩니까? 되겠죠. 아, 됩니까? 무조건 됩니까? 일단 어떤 대기가 오냐 워딩 자체가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. 물론 홍준표 지사는 마지막에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뭐 거기 있는 쓰레기 치워달라는 거라고. 그러면서 그 쓰레기를 손가락 가르친 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홍준표 지사 사퇴하라는 그 표지판을 가르치면서 저 쓰레기 치워달라는 얘기였다라고 본인은 변명을 하고 있지만
누가 보든 들어갈 때 그 구현을 가르치면서 쓰레기라고 지칭한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인의 쓰레기, 거기다가 마지막에 가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 안 달립니다라고 해서 그 구현을 개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을 할 겁니다. 네, 근데 저 두 사람 왜 저렇게 다투나 했더니 1년 전에도 아주 심한 말싸움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.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지난번 3월 임시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. 그 시간에 지사님 영화 예고편 감상하고 계셨죠? 네, 장수상해 봤습니다. 예. 그래 되는 겁니까? 아니, 말은 귀로 듣지 않습니까? 뭐 한 말도 하시고 그래서 내 지루해서 말은 귀로 듣고 그 자막에는 그 소리도 안 나옵니다. 잘하신 거예요? 내 잘했다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굳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내가 뭐 일반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.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? 아니 그 내용 다 들었다니까요. 영화 보면 뭘 들어요? 아 영화라는 게 그림이죠. 어허 참. 네, 참 참입니다, 진짜. 원래 저런 겁니까? 둘 간의 관계? 어떻습니까?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도지사와 도의원의 관계는 중앙정부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당연히 도의원은 도지사를 향해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만약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네. 당장 난리가 나겠죠. 그렇죠. 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. 아무리 경남도라고 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저희가 그래서 여영국 의원 목소리 직접 저희가 전화로 취재해봤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진주 어뢰원 폐업 때부터 상당히 좀 대립을 해왔죠. 저희 도의회의 지금 구성원이 55명입니다. 그 중에 야당 이름을 단 사람은 저하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성 2분 의원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나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추가로 따지면 3명밖에 없는 거죠. 주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묻고 하니까 늘 좀 대립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. 물론 저한테 좀 유독 좀 심한 게 있었는데 공부 좀 더 해라. 어째 저리 베베 꼬였었고 그 본회의장 안에서도 공식적인 발언 속에서 도의원들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. 감정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그 여영국 도의원과의 아까 영화 감상 동영상부터 오늘 쓰레기 발언까지 우리가 두 편의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. 네. 가장 좋은 것은 막말, 실수, 실언 이것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정말 실수로 막말이나 실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빨리 사과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홍준표 지사 그 영상을 보시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한번 사과하면 될 것을 그게 뿌듯 아니다. 나는 소리는 듣지 않고 화면만 봤다. 나는 쓰레기를 당신이 가르친 게 아니야.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이런 문제들이 수습되지 않고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글쎄요.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홍준표 지사가 수습하시게 될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홍준표 지사하면 빠지지 않는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. 2010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보여줬던 모습인데요. 안상수 후보와의 어떤 설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옆집을 상대로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. 참 묘한 것도 조사를 했네요. 아니 이거는 다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.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.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.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애가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좀 개를 좀 딴 데 좀 옮기면 안 되겠냐 했는데 10마리를 계속 키웠습니다. 그 옆집입니다. 네. 자기 지역구 사는 옆집과 이야기도 안 되는 분이 어떻게 당뇨하고 네, 어쨌든 우리 정치의 수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